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 과연 영국 현지 레전드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반세기 이상 운영하고 있는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의 분석 패널로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 앨런 시어러, 이안 라이트 이 세 명 모두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일부 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득점왕에 대해 누구보다 밀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레전드들로 구성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달성 과정의 경기 그리고 올 시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평가를 했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풀버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리네커와 앨런 시어러, 이안 라이트 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많이 분석하고 또 좋은 평가도 많이 했던 레전드들이죠. 이 세 명의 레전드가 토트넘 허스퍼와 노리치시티의 경기를 비롯한 최종전 10경기를 모두 분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때보다는 경기가 많아서 경기마다 분석하는 분량들이 조금은 짧긴 했어요. 게다가 토트넘과 노리치시티의 경기는 워낙 일방적인 경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전술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과정에서의 두 골, 그리고 이 두 골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시즌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얘기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일부 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한 이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패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는 축구 레전드가 아니라 영국을 대표하는 방송인으로 자리를 잡은 게리 리네커입니다. 레스터시티 출신이에요. 레스터에서 태어났고요. 레스터시티에서 경력을 시작했지만 에버튼, 바르셀로나를 거쳐서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을 했고, 일본의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현역 생활을 마감했고요.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도 80경기에 출전해서 48골을 기록했고, 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이끌었던 잉글랜드 축구의 레전드입니다. 이 게리 리네커는 퍼스트 디비전 일부 리그 시절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기 전에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1984-85 시즌에 레스터시티 소속으로 24골을 기록하면서 첫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이후 에버튼으로 이적해서 1985-1986 시즌에 자신의 두 번째 득점왕을 30골로 이뤘고요. 1989-1990 시즌에는 토트넘 호스퍼 소속으로 24골을 넣어서 통상 세 번째 득점왕을 차지한, 각기 다른 세 개 팀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안 라이트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까지,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리니치 보로에서 시작을 했고, 1985년 크리스탈 팰리스 입단한 이후 만개하기 시작했고, 가장 그 전성기를 보낸 곳은 아스날이기 때문에 아스날 레전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아스날에서 뛰었는데, 이 1991-1992 시즌에 시즌 도중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전반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후반기는 아스날 소속으로 뛰면서 총 29골을 넣어서 퍼스트 디비전의 마지막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1992-93 시즌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잉글랜드 일부 리그의 득점왕 출신이고요. 잉글랜드 대표로도 33경기를 뛰었고, 아스널에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도 활약을 했고, 웨스트햄과 노팅엄 포레스트를 거쳐 셀틱 번리에서 뛰다가 2000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00년도 벌써 22년 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의 일이고, 이제는 분석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숀 라이트 필립스의 대부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숀 라이트 필립스도 이제는 축구의 이제 분석가로서 가끔 나오고 있는 정도로 이안 라이트가 꽤나 이제 고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광팬으로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1호 앨런 시어러도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죠. 블랙번과 뉴캐슬 소속으로 총 3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1994-95 시즌부터 95-96, 96-97 3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서 활약을 했고,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260골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을 갖고 있는 레전드입니다. 이 세 레전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BBC의 실황 중계 내용부터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자신의 23호 골이자 토트넘이 5대0 승리의 대미를 장식했던 이 5번째 골에 대해서 조금은 먼 거리였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노 프로블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 능력, 손흥민 존에서의 위력을 평가를 했고, 이 골이 노리치시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평가하면서 토트넘 허스퍼가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이 스타일 있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라면서 경기력 자체에 대한 극찬, 정말 아름다운 축구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골든 부트 트로피를 들어 올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진행이 됐는데,
문자 그대로 이 트로피가 제 손에 들려있네요 라고 하면서 즐겁게 또 수상 소감을 말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고 실제로 트로피도 클로즈업해서 보여줬고요. 하지만 또 결의 있게 보이는 모습이 다음 시즌에 우리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갑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올 시즌의 성과에 취한 게 아니라 이 성과가 출발점이다. 다음 시즌 우리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거고 거기서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았는데요. 이런 멘트가 끝나자마자 게리 리네커가 이 모습을 훈훈하게 바라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일단 골든부트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손흥민 선수와 모하메드 살라가 23골 나란히 기록하면서 공동으로 차지했다라고 알리는데요. 게리 리네커가 바로 웰던 흉민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발음을 영국에서 많이 흉민손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마치 친한 그 친구나 혹은 이제 조카를 대하듯이 동생을 대하듯이 웰던 흉민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환상적인 슈팅이었어라고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23골 넣었고 모 살라도 23골 넣었다면서 둘 다 오늘 득점을 했고 골든부트에서 공동 수상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앨런 시어가 말을 이어받으면서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absolutely phenomenal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경이로웠다라는 얘기인데 이 phenomenal이라는 표현이 다들 아시는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페노메노라고 불렀던 호나우두에게 별명으로 붙였던 바로 그거잖아요. 천재적이다, 경이롭다, 범접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손흥민 선수에게 썼고 그냥 쓴 게 아니라 absolutely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마지막 경기 활약이 아니라 시즌 내내 엄청났고 그래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날 손흥민 선수가 넣은 두 골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넣은 첫 번째 골은 해리 케인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에게 넘겨주고 모우라가 논스톱으로 빙글 돌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내주면서 이어지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득점왕을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상대도 알다 보니까 상대가 각을 잘 좁히거나 타이밍을 잘 빼앗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케인 선수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손흥민 선수 쪽으로도 공간이 비어 있었지만 여기에 바로 주면 바로 상대가 막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모우라 쪽을 택했고 모우라가 그 판단을 바로 포착하고 본인이 받아서 돌파해서 슈팅하면서 경기를 이어간 게 아니라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딱 열어줬기 때문에 타이밍을 뺏었기 때문에 본인 쪽으로 붙는 수비를 손흥민 선수에게서 자기 쪽으로 끌어내고 패스를 넘겨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앨런 시어러는 이 장면조차도 손케지오가 직접 합작한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공격 3톱의 이해도가 아주 좋았다라면서 이 세 명의 유기적인 플레이, 이해력이 너무나 좋았다. 정말 스마트한 플레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BBC는 Sunshines Again, 손흥민이 또 한 번 빛났다라는 또 설명을 달았는데요. 이 패스가 좋긴 했지만 마무리도 좋았어요.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있었고 잘 나왔고 실제로 팀 크룰 선수가 이 장면 전에도 거의 3차례 정도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다 막아내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방해하려고 하는 정말 혼신을 다했는데요.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이 팀 크룰이 닿을 수 없는 팔과 다리 사이의 아래 공간으로 낮게 찔러 넣는 슈팅을 연결하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앨런 시어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는 올해의 선수로 수상할 만합니다.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을 받을 만합니다. 이 마무리도 대단하긴 했지만 링크업 플레이를 포함해서 토트넘의 공격에 많은 것을 제공한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만 아니라 이 장면을 넘어서 올 시즌 전체를 결산하는 마지막 또 라운드 방송이다 보니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지 못했고 케이빈 더브라이너가 수상을 했고 또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팬 선정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도 들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는데 결국에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어러가 또 온당한 평가를 해주면서 나라면 손흥민 선수를 올해의 선수로 뽑았을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한 것입니다. 게리 리네커는 곧바로 이어진 장면 손흥민 선수의 이날 두 번째 골에 대해서 정말 특별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또 물어보거든요. 루카스 모우라가 직접 얻어낸 프리킥 상황. 보통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우라가 올렸고 뒤로 흐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공을 받아가지고 슈팅을 때리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수비수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따라와요. 공격수이지만 수비로 가담했던 티모 푸키가 따라왔는데 상대가 잡아 끌고 견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으로 버텨서 이겨냈고 본인이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갔고 문전 밀집 상황에서 뒤로 빠져나가서 본인이 슈팅하기 좋은 많이 연습했던 손흥민 존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이어서 슈팅이 나오게 되는데요. 앨런 시어러가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선수였고 페노메날,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그야말로 대단했죠.
이 골 특별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앨런 시어러가 또 한 번 손흥민 올해 선수예요. 올 시즌 최고의 선수예요. 계속 얘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 왕도 받았는데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요. 또한 이 골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가 대단했다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슈퍼브 시즌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만 잘한 게 아니라 이 골만 잘 넣은 게 아니라 시즌 내내 엄청났다고요. 최고의 선수상 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게리 리네커가 다음 장면을 보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동료 선수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펼친 겁니다. 게리 리네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 잘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팀 동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프리미어리그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손흥민, 이런 사람은 손흥민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정말 절친인 벤 데이비스도 달려와서 안기고 교체로 들어왔고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시즌에 거의 주전으로 뛰지 못했던 베르바인조차도 웃으면서 달려오고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아서 시즌 말미에 거의 뛰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세세뇽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그런 고통까지 겪었던 레길론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득점왕을 차지한 순간에 몸이 아픈데도 찾아와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경기에서 골을 넣은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들어 올려서 손흥민 선수를 왕처럼 추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동료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실력과 인성, 성격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선수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선수다. 긍정의 에너지와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선수다. 이런 것들을 또 이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전술적인 외적인 부분까지도 다뤄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널의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놀란 것은 정말 꾸준하다는 점, 컨시스턴트하다는 점입니다. 시즌 내내 꾸준했고 시즌마다 꾸준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1년으로 봐도 꾸준하고 여러 해를 거쳐도 꾸준하고 기복이 없는 선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록으로 드러났는데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총 38라운드 중에 손흥민 선수는 35경기를 뛰었고 그 35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했는데요. 출전하지 못한 3경기는 장단지 부상,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한 경기였고요. 본인이 뛴 35경기 중에 22경기에 직접 득점에 관여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즉 13경기만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는 것인데 전반기에 7경기, 후반기에 6경기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거예요. 후반기에는 특히 3경기 연속골을 2차례나 기록할 정도로 연이어서 흐름을 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경기도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게다가 헤트트릭과 멀티골이 있긴 했어도 한 경기에 몰아치기보다는 꾸준히 매 경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이다 보니까 공식 기록보다 도움이 많이 집계되어 있죠. 손흥민 선수가 23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총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시즌을 마쳤는데 여기는 이제 페널티킥을 유도한 것도 어시스트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23골 9도움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2015-16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던 첫 시즌에만 조금 고전했습니다. 28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좀 많이 좀 적응기에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34경기 주전으로 확실하게 뛰면서 14골 8도움을 기록했고 현재까지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었고 마침내 자신의 첫 20골대 득점 프로 경력에서 리그에서만 20골 이상을 넣는 최고의 기록을 만들었고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트랜스퍼 마크트의 페널티킥 유도 기록까지 합치면 93골 52도움의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다는 말이 그냥 느낌이나 감이 아니라 통계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안 라이트는 아스널 레전드이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받게 돼서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선수이고 지금 월드 클래스인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최고 선수들의 반열에서 거론되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블록들과 이적설이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실 뭐 이안 라이트는 아스날 레전드지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특히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과 활약을 많이 평가했고 좋게 평가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3명의 인물 모두 잉글랜드 1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최고의 골잡이 출신입니다. 그런 이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평가는 추가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게리 레네커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23골로 공동 득점왕 수상한 건 골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안 라이트 당신이 뛰었다면 당신이 득점왕 차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전 기록들을 보면 뭐 사실 시어러가 30골 이상을 넣은 적도 있고 이안 라이트도 28골을 넣고 득점을 했었고 리네커도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고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서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공격수들이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많은 공격수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골이 나눠지는 감이 있다. 라이트가 설명을 하면서 그 과거에 이제 살라, 마네, 오바메양이 함께 수상했던 때를 얘기하면서 아니 18골만 넣고 3명이 공동 수상한 적도 있는데 이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득점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앨런 시어러는 이 3명의 활약에 대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공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어메이징한 일을 해냈다면서 11월에 부임했는데도 좋은 팀을 만들었다. 견고한 수비를 구축한 것은 물론이고 이 3명의 공격수를 구성해낸 것, 이 트리오 공격을 연출해낸 전술적인 능력은 정말 대단했다면서 손흥민, 케인, 쿠루세스키 트리오 또 한 번 이 콘테 감독의 연금술로 빛날 수 있었다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라운드 10경기가 한꺼번에 열리다 보니까 보통은 매치 오브 더 데이가 1, 2로 토요일, 일요일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편에 다 나오다 보니까 경기 분석 자체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어찌됐거나 길었던 한 시즌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정말 레전드들의 평가를 통해서 생생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전드 분석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5월 24일에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5월 30일까지 짧지만 푹 쉬고 이제는 대표팀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달에 열리고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경기를 치르는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대비한 이번 초특급 평가전이 이어집니다. 6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 그리고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칠레와 평가전, 6월 10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6월 14일에는 아마도 저녁 8시가 될 텐데 장소와 상대팀의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경기할 것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7월 달에 또 한 번 한국에서 볼 수 있고 대표팀이 아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경기를 마침내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7월부터 프리시즌 일정을 본격 시작하는데요. 7월 13일 수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이 팀 K리그와 경기를 치르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대구에서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마요르카와 친선 경기를 치르는 것이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 이후에는 7월 23일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레인저스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본격적으로 8월 첫째 주에 개막하는 프리미어리그를 준비하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뜨거운 프리시즌과 모든 이야기도 한준TV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해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